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죠. 정부 정책이 좀 약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판이 좀 강한 편이죠. 왜 그런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보유세에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보유세가 과연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유세를 구간을 정하지 않고 매긴다라고 하면 0%에서 100%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는 거의 채 1%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올리는 구간을 많이 하면 집을 가진 사람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2.16 대책 같은 경우도 보유세를 좀 강화시키는 그러한 규제가 나왔을 때 좀 심하게 얻어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세의 2배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유세를 1년에 한 번 내긴 하지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된다라면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2천만 원, 3천만 원이 사실 말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지 2천만 원만 되더라도 거의 200만 원에 월세 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집 가진 사람이. 만약에 대출이 있다라면 대출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월세도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굉장히 되는 것이죠. 이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걸 상쇄시키지 않는 이상은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지금의 보유세 구간을 잘 버티고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떨어졌으면 하는 분들은 이 보유세의 적용 구간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보유세가 매겨져야 떨어질지에 대한 적정 구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그 진단이 틀렸을 때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약하다라고만 핑계대면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걸 정부 탓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분명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정부가 그것을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더욱 집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보유세가 시장에서 작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유세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죠. 딱 1년에 한 번 부담을 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을 지는 선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보유세를 매겨야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거든요. 심한 분들은 보유세를 20%, 30% 매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보유세를 매기면 집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아니면 집을 그냥 막 이제 내다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보유세를 20%, 30%를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내질러 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자본주의를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는 그냥 억지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유세가 시장에 과연 역할을 해서 떨어뜨릴 것이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정말 원치 않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다수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냐?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집에 그냥 오래 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게 기분은 느낄 수 있지만 이사갈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이분들은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유세만 계속 늘리게 되면 집을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말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해보면 어떤 분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잘 버티고 있다가 굳이 지금 집을 팔 생각이 없죠. 그런데 보유세를 과하게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그럼 떨어져서 그때쯤 팔려고 했을 때 이분은 만약에 원 가격에 그대로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분은 무슨 죄예요? 사실 보유세를 막 매기는 거는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파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정 과세를 하겠다라는 명목이 있는 건데 이 투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오래 살다가 오히려 떨어진 상황에서 팔았을 때 이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보유세만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 안 가고 한 집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다라는 겁니다. 투기를 위해서 막 사들인 분들은 그나마 적정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집값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그 동네가 좋아서 아니면 이 집이 좋아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살아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 거에만 매몰돼가지고 지금 당장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막 보유세를 막 올리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무시 못한다라는 것.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다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양도세와 같은 효과를 누리는 세금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냐 이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보유세를 그냥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추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매도했을 때 양도 차액이 어느 정도 생긴 사람에게만 그 보유세 인상분을 추가로 매기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거는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 측면이 이 성격이 강해지거든요.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이미 막 중과 이런 부분으로 막 더 매겨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유세로 또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또 내게 되면 이중과세 논란이 또 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금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금을 막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게 뭔가 좀 약하다. 그 시기에, 그 당시에 뭔가 분위기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기에는 뭔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금이라는 기본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유세를 정부는 매길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정책을 내서 네가 한번 보유세를 정해봐라. 그럼 이분들도 못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떨어져야 되는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냥 진짜 막 죽을 만큼 그냥 막 과도하게 보유세를 매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아예 없는 거죠. 단순히 집이라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집값만 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정부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그리고 복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위하는 정부잖아요. 어느 한 이익 집단이나 어느 한 부류만 대변하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게 잘못했다 비판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이분들 정부에 떠넘기면 끝인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그게. 정부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면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한계가 있는 정부한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를 집값 잡는 데만 역량을 쏟아부어라. 이거는 너무한 거죠, 진짜. 다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 입장만 고려한 그러한 주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시장을 돌리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힘이 약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